안녕하십니까. 최쌤의 투자 스텝 업 4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선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면 지금 시장은 정말 많은 정보와 뉴스와 이슈가 시장에서 흘러 넘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해석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해석을 하고 액션까지 어떤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매일 새로운, 전 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이게 어떤 세상의 새로운 뉴스와 이슈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실적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서 과연 실적이 당연히 계속 좋아져야 되겠고, 성장에 대한 그림 부분도 당연히 좋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약간 시장에서 미스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아니다고 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이런 상황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주주, 외국인, 기관, 최근에 보면 이런 올해는 특히 더 약간 특징적인 시장이, 개인들이 올해는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회사, 보면 공통점이 어떤 현재 숫자보다는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성 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올해는 성장성에 더 포커스를 시장이 더 높게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 수급이 많이 몰린 쪽에 대한 쪽이 많이 올해 올랐다. 그러면 그렇게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바로 주변주가 아닌 주도주를 사라. 1등주를 해라. 1등주. 그 업종 안에서, 그 테마 안에서 1등을 하셔야지 더 많이 오르고 더 시세 분출도 나고 더 먼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주변주는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1등주를 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도 있는데요. 이것도 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급과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또 증권사들의 신규 레포트, 레포트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들을 탐방을 가서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 과연 내가 그 회사를 미팅을 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느낌,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탐방과 보고서 확인은 저는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게 탐방을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현업, 그러니까 지금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탐방을 못 간다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와 플러스 이제 그런 결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그거를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실적과 성장성을 또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종목 선택하실 때 정말 저는
new, 새로운 것. 지난번 아마 캔슬링 편에서 아마 기억하시나요? 캔슬링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new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그 new 다시 한번 새로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낮은 인건비로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여전히 시장의 생산 공장 같은 느낌이죠. 전 세계에. 그렇게 투자 시대에서 근데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소득이 증가를 했고 중국인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위아다 지금은 최근에 약간은 그렇지만 이 바로 이 소비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대.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도 여전히 생산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저임금의 그런 곳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는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에 보면 애플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왔죠. 중국에서 애플 쓰지 말아라. 자국 애플을 쓰지 말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는 중국산의 전기차 그런 재료 소재나 부품을 써라. 이런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미, 중 분쟁에 따른 그런 게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를 하실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지금 지갑이 열리고 또 이런 소비 확대에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건 그동안에 중국의 이런 그 단체 관광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2024년 내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쟁하면서 당연히 경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에 맞춰서 우리가 또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또 그리고 새로운 테마 형성.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들어온다. 유커가 돌아온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로 또 중국 관련주로 좀 특히 이 소비의 시대를 맞아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바로 이제 그 그린 아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환경 보전, 고효율.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의 등장.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게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의 변화, 내연기관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계속 이슈가 됐었고 한데 이게 이제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늘어나다가 약간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그런 가격이 일단 가격이 좀 여전히 비싸다는 점.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때문에 큐가 그동안에 늘어났다면 이 가격이 좀 여전히 좀 고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가격이 좀 낮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커다란 변화를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큐가 늘어나는 그래서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그랬는데요. 자동차의 인프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충전을 해야지 자동차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충전소가 많아야죠. 그래야 그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 수요를 맞추겠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전기차만 계속 늘어난다고 그래서 인프라가 못 따라와 주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를 못 찾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또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다음은 이제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예전에는 보시면 집에 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가. 그러다가 1인 1 휴대폰으로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시죠. 그러다가 이제는 다 정보통신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쓰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 뭐 노트북, 다양한 걸 이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다수의 IT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환생을 하고요. 모바일 인터넷 시대 등장으로 내사놓은 이제 PC 꼭 굳이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수많은 스마트폰용 컨텐츠가 개발되고 유통되고 새로운 광고 유통시장, 뭐 SNS, 트위터 많은 문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이 나오면서 극장 산업이 약간 위축됐죠. 이게 뭐 코로나19 영향도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워낙 넷플릭스나 내 집안에서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볼게. 이게 어느 순간 2년 사이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이제 좀 약간 위축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이제 좀 탄생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들 상당히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 우리가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그걸 유통 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여기에 관련된 고민들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뭐 상승장, 하락장, 뭐 조정장이 있다고 본다면 시장에서 지금은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상승장이었고 지금은 약간은 조정장이죠. 조정장. 그리고 하락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승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되겠죠. 공격적으로. 트렌드가 하락 트렌드에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뭐 나름 이제 박스권 전략, 박스권 매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 할 수 없듯이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시장의 어떤 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은 조정 트렌드잖아요. 지금 약간은 꺾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박스권이고 그래서 연말까지 본다면 일단은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배당 투자 이야기 나오는 건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만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는 주가가 빠져서 주가 하락으로 그러니까 요게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배당 투자는 뭐 분기별로 월별로 보면 뭐 4, 9, 뭐 10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런 조정장 이런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손절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저도 10번 가운데 절반만 정확히 맞춘다면 평균을 넘는 좋은 수익을 낸다는 거죠. 자, 실수였다고 판단됐을 때 빨리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손실 빠져나와서 10번 가운데 3, 4번만 맞아도 큰 재산을 모을 수가 있다.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비책은 손절매다. 언제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주저없이 손실났을 때 주식을 팔아서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손절매는 보험이고 그리고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10번 가운데 절반만 그러니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내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10%, 뭐 15% 이렇게 빠졌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때 주식을 살 때는 당연히 거기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텐데 이렇게 빠졌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판단됐을 때는 빨리 빠져나오는 거죠. 손실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근데 맞았는데 수고 때문에 단지 주가가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물타기를 해야죠. 더 주식을 사서 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두 번째, 뭐 손절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대로 불타기도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올라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케이스에서 올해 과감하게 했던 투자자분들이 올해 수익을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타기인 거죠. 내가 주식을 사서 10% 수익이 났는데 더 사는 거죠. 여기서 비중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올라가.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내가 100% 맞으면 좋겠지만 실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거를 빨리 내가 10%든 15%든 아니면 마이너스 5%에서 빨리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더 사야 되는 건지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그래서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 큰 재산을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네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